저는 ENFJ입니다. 나는 ESFJ입니다. 나는 INTP입니다. 저는 ESFJ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MBTI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MBTI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MBTI가 혈액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선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골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 그것은 바로 MBTI. 이제 MBTI는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MBTI에 열광하는 걸까? MBTI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로 간단한 답변을 통해 자신이 타고난 선호 경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MBTI에는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4가지 선호 지표가 존재한다. 이 4가지 선호 지표에 따라 외부 세계에 에너지를 쏟는 외향형과 내부 세계에 몰입하는 내향형, 인식 기능에 따라 나무를 보는 감각형과 숲을 보는 직관형, 사실에 주목하는 사고형과 관계에 주목하는 감정형, 체계적인 판단형과 융통성이 있는 인식형으로 나뉜다. 이러한 4가지 선호 지표를 조합하여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MBTI가 인기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MBTI 검사를 진행해 보았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다. 해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딱히.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인다. 저는 좀 즉흥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많아요. 화도 잘 내고. 우리는 MBTI 검사 이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였다. 제가 몰랐던 장단점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장단을 가지고 있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저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들어맞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가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요즘 SNS 상으로 많이 퍼지면서 젊은 세대층들이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애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너 MBTI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흘러나가더라고요. 이제 MBTI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좀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MBTI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MBTI가 어떻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TI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좀 개괄적인 해답을 주는 게 이런 검사들 아닌가.
그렇다면 사람들이 MBTI에 빠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MBTI 유행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할 때 가장 그 빠른 시간 안에 패턴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접촉이 많이 차단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상황적인 요인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친구들이 너는 성격이 그래, 너는 이런 쪽이야,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하는 욕망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 시작한 MBTI. 하지만 사람들은 MBTI에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다 내 그 장점과 단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같은 성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MBTI, 마냥 믿어도 되는 걸까?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고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다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데, 자칫 한 번 한 MBTI 테스트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고 잘못하면 낙인을 찍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미적인 요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체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낙인 찍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럼 나와 타인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사람은 다른 사람 얼굴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테스트에 의존해서 나의 성격이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딴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훨씬 덜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BTI는 가급적 재미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자료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MBTI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걸까? 사실 우리는 본 MBTI 검사에 앞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장점 적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자기 장단점 같은 거는 좀 적기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뭘 적어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장단이 있지? 그래서 적는 게 조금 다소 막막했다. 적기도 되게 막막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단점도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저 스스로를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장점이랑 단점 이렇게 적으라고 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솔직히 뭐 좀 그럴 시간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 그들에게 MBTI는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유익했던 것 같고, 단점 같은 거를 읽었을 때 약간 공감되는 것 같아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로 그 성격이 나타나다 보니까 본인이 뭐 안 좋은 습관을 좀 개선할 수도 있고. 네, MBTI라는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 나한테 부족한 요소를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하는데 스스로 노력하는 가이드나 지표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들의 생김새만큼 성격 또한 다양하며 사람들의 성격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을 16가지 MBTI 유형에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 MBTI를 계기로 삼아 자신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며 차츰차츰 나에 대해 알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이 MBTI에 있는 모든 말들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번 시간 계기로 이제 뭐 알게 되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네.